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철강 파생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발효됐습니다. 최대 50%에 달하는 관세에 이번 중동 전쟁으로 물류비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기업들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.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. 홍 기자, 결국 이제 철강 파생 제품 관세가 발효가 됐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이 파생 제품에 대한 철강 관세 발효는 현지 시간 23일 0시 1분, 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입니다. 미국에서 이를 철회하겠다 이런 발표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일단 미국은 당초 철강 관세 25%에 추가로 25%를 부과한다고 밝혔고, 또 여기에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도 50%로 상향했습니다. 또 지난 12일에는 이 철강 관세를 적용받는 파생 제품에 세탁기와 냉장고, 또 건조기 같은 9개 품목을 추가를 했는데, 당장 이제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지난해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LG전자가 23.4%로 1위, 또 삼성전자가 21.6%로 2위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. 냉장고 시장에서는 삼성이 5위, LG는 6위를 기록을 했는데, 삼성과 LG는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또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, 일부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게 됩니다. 한편 냉장고의 경우는 이번 파생 관세 영향으로 좀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. 세탁기는 최대한 미국 내 생산을 늘려서 대응이 가능하지만, 냉장고는 미국에서 단 한 대도 생산하지 않고 대부분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실제 관세율도 좀 궁금합니다. 특히 미국 내 생산 물량이 거의 없는 냉장고는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이번 관세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철강의 함량 가치에 50%의 관세율을 적용을 합니다. 네. 생활가전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비중이 높은 냉장고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 테두리를 구성하는 도어와 냉동 사이클 부분에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가고, 내부에는 주로 플라스틱이 쓰입니다. 모델마다 차이는 있지만 철강의 비율이 최소한 40에서 최대 70%까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. 파생 관세를 최대치로 적용을 하면 70%가 나오는데, 예를 들어서 원가 300만 원 냉장고에 70%면 210만 원이고, 여기에 50%의 관세율을 적용을 하면 10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. 네. 그러면 만약에 이 관세 부분을 전부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냉장고 300만 원짜리가 405만 원으로 최대 35%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 세탁기 공장에서 냉장고를 생산하는 건 좀 어렵고, 또 당장 갑자기 냉장고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는 당장 미국 내 생산 계획은 없고, 일단은 멕시코 공장을 활용을 하면서 정부의 협상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네, 이번엔 좀 방향을 좀 돌려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이 물류비 문제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가전제품 수출은 이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, 이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 다시 해상 운임이 좀 폭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대형 가전 같은 경우는 크기나 무게 때문에 주로 해상으로 운송을 하는데요. 네. 일단 물류비는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. 이 운임 지수는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했던 2021년에는 갑자기 수요가 늘고 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수익 지수가 올랐고, 또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운임 지수가 5천까지 좀 폭등을 했습니다. 2023년에는 좀 안정을 찾았는데,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한 1000까지 떨어졌는데, 또 지난해에는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선박을 공격하면서 홍해 항로가 막혔습니다. 그 당시에는 지수가 한 3700까지 좀 폭등을 했었고요. 네. 또 이달 들어서 지금 중동 전쟁으로 좀 유가가 오르고 있고, 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해상 운송이 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기업들은 좀 관세 폭탄에 물류비 인상까지 약간 좀 엎친 데 덮친 격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물류비가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실적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? 네, 일단 해상 운임은 두 회사 가전 사업부 실적에 직격탄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삼성과 LG의 좀 물류비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
삼성은 2조 8천억 원, 또 LG는 3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2022년에 이제 해상 운임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4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.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3년에는 운임 지수가 좀 안정을 찾았는데 뭐 두 회사 모두 이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. 그런데 작년에는 다시 치솟았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해상 운임 지수가 이 두 회사의 물류비 증감이 좀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물류비만으로 뭐 회사마다 거의 1조 원의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일단 뭐 올해 초에는 좀 지수가 안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면서 2개월 사이에 뭐 이 운임 지수가 50%나 다시 뛰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좀 관세 폭탄에 또 중동 전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삼성과 LG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.